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듣다 보면 쉬워지는 경제한 날짜 라디오 TV입니다. 지금 말이죠.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무려 8,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의 운명을 가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전쟁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 경랑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싹 사라져버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바로 그 정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완전 축제였거든요? 야, 드디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던 이 착한 법안의 초안이 딱 공개되자마자 이 축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확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법안 초안이 공개되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 서클 주가가 무려 20%가 빠지고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째서 시장의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8,800조 원이라는 돈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의 전쟁입니다. 네, 8,80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뭐냐면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자금의 규모입니다. 은행들이 지금 공포에 떠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왼쪽은 지금 우리 일반 은행 예금 이자, 고작 0.1% 수준이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그냥 맡겨만 두면 4%가 넘는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어요? 바로 이게 은행들이 느끼는 공포의 핵심인 겁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월가의 거대 은행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건 그냥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 예금을 몽땅 뺏길 수도 있다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법안에 독소 조항, 즉 독이 든 조항을 넣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은행들이 그렇게 심으려고 하는 그 독소 조항이 대체 뭔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시장에 이런 배신감을 안겨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했죠.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축제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처 읽지 못했던 어떤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의도가 참 좋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대체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상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운명이 갈리는 거죠. 특히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이자를 주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만약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지금처럼 쉽게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얘기할 순 없죠.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을 진짜 자산과 사라져버릴 잡코인을 구별하는 기준, 제가 딱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둘째, 법적으로 명확한가. 셋째, 투명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당장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째, 블랙록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배당주처럼 수익이 나오는 자산. 둘째,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랑 1:1 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 바로 이런 것들이 생존 자산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이 모든 혼란 뒤에 숨어 있는 월가 거물들의 진짜 큰 그림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의 입장이에요. 전통은행들의 로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도 잡아야 하거든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월가는 자신들의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월가의 전략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축제 때 올라타면 내 몫은 없고 두려울 때 공부하면 기회가 온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를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월가의 전략은 딱 2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규제 리스크 같은 걸 막 부각시켜서 단기적인 공포를 만들고 헐값에 자산을 사들인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끌어들인다. 이게 바로 그들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마쳤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요, 단순한 시장 폭락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숙청입니다. 네, 대숙청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 파동은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신호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수많은 프로젝트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일종의 대청소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서 모든 자산을 다 던지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이 법적인 근거를 가졌는지 또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데이터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언제나 압도적인 기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거대한 숙청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옥석을 가려내어 과연 어떤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정보를 찾아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야 날짜 라디오 TV였습니다.